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국가보험부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드리는 국가보험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영상으로 전몰, 순직, 전공상, 군경, 유족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구법에 적용되는 유가족 보상금과 신법에 적용되는 유가족 보상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유가족 보상금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14-2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저번 시간에는 전공상군경 1급부터 5급까지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도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 1급부터 5급 내용에 이어서 전공상군경 6급과 7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 혹시 가까운 보훈지청에 가시게 되게 되면 이런 카탈로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달라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을 또 참고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위에 갖고 계시면서 궁금할 때는 직접 카탈로그를 보거나 아니면 이런 영상들 본인 대상에 맞는 영상들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가보험부 남한의 예우 홈페이지에서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좌측에 대상 구분별 지원이 있습니다. 대상 구분별 지원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제일 위에 대상 구분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나오는데 이거를 다시 클릭을 하시게 되면 14종류의 대상별 구분이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번 시간은 전공상군경 6급과 7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보훈급여금부터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차량지원, 교통지원, 대부지원, 복지지원, 사망시 예우, 그리고 기타 지원까지 해서 6급과 7급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또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훈급여금부터 기타 지원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이런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보상금은 매월 15일 날 본인의 예금 계좌로 입금을 해드리고 1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입금을 해드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구법에 적용받는 분들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한 유공자의 보상금은 그러니까 구법입니다. 구법과 신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구법을 보시게 되면 60세 이상 보상금으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무위탁도 있는데 무위탁은 많은 분들이 무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기준인 60세 이상 보상금으로 해서 불러드릴 테니 이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법에서는 6급 1항 184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6급 2항 60세 이상으로 170만 9천 원. 그리고 6급 3항은 없습니다. 구법에는. 그리고 다음 7급 70만 5천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전상수당이라고 해서 9만 원이 더 붙고 만약에 생활조정수당으로 해서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는 또 신청을 해서 생활수준 조사 후에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니 이 7급 해당되시는 분들은 본인 생활이 곤란하다 하면 생활조정수당도 신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신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유공자의 보상금 월 지급액은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6급 1항 175만 1천원, 6급 2항은 161만 2천원, 6급 3항 108만 3천원, 7급 60만 8천원입니다. 자, 그리고 부양가족 수당이라고 해서 신법에서는 배우자에게 10만원, 미성년 자녀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고령수당이라고 해서 9만 7천원을 더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55세인 경우에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배우자 수당으로 해서 10만 원을 더 드리고, 미성년 자녀가 2명이 있다. 그러면 10만 원, 10만 원 해서 모두 합해서 30만 원을 보상금 외에 추가로 더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65세인데 배우자가 안 계신다. 그러면 배우자 수당은 못 받고 고령 수당으로 해서 9만 7천 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상수당은 또 별개로 9만 원이 더 추가로 붙습니다.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월남 참전 갔다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6급 2항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6급 2항을 받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나이는 75세라고 예를 들면 배우자가 계신 분이고, 자, 그러면 6급 2항 161만 2천 원에다가 배우자 수당으로 해서 10만 원을 더 드리고 전상 수당으로 해서 9만 원을 더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60세가 넘었지만 고령 수당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왜? 배우자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령 수당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수당을 다 받는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도 만약에 성년이 돼버렸다. 그러면 아무리 내게 자녀들이 많아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만 지급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 수준 조사 후 매월 15일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자, 그리고 보상금 통장 바꾸고 싶으시면 예금 계좌 등 변경 신청서 제출해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이 지금도 보훈 예우수당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훈 예우수당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수권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인데, 지자체의 조례를 보시게 되면, 물론 제가 영상도 만들어 드렸는데 간단하게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조례에 보면 보훈 예우수당이 있고 참전 예우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신 1급부터 7급까지, 그리고 고엽제 후유 의증으로 등록되신 분들에게는 보훈 예우수당을 지급을 해드리고,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참전 예우수당이라고 해서 각각 지자체에서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니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혹시 본인이 살고 계시는 지자체에서 보훈 예우수당이나 보훈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이름만 조금 다를 뿐이지, 보훈 예우수당 아니면 보훈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만약에 받고 계시는 내용이 없다. 그러면 지자체에 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은 본인이 가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가만 기다려서 알아서 주겠지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안 받고 계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훈급여금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았고,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지원,
학비 지원도 해주나요? 국가유공자와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을 해드리고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7급 전공상 공경의 자녀는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법에 의한 등록자와 신법에 의한 등록자는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내용만 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했을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 배정받은 학교에 별도 절차 없이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보훈지청에서 전산 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 지원 대상자로 통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족이 추가되거나 학교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교육 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을 하거나 또 전학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니고 있는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에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증명서 발급은 가까운 보훈지청이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습 보조비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연간 지급에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러면 1년에 12만 4천 원을 지급을 해드리고 고등학교 인문계다. 그러면 14만 4천 원, 전문계다. 18만 6천 원을 1년에 2회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나누어서 지급을 해드립니다. 고등학교 경우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가 면제됩니다. 대학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했을 때 국가유공자 6급과 7급 중에서 대학별 국가보훈 대상자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대학은 미실시되는데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대학 입학 특별 전형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대학교 원서 접수 시에 첨부를 하시게 되면 특별 전형 대상자로 합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학교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격하셨다 그러면 자녀는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해당 대학교 장학과나 행정실에 제출을 하셔야지 등록금 면제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은 본인이 직접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발급을 받거나 정부 24시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아서 원하는 대학교를 찾아서 그 대학교로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대학교로 보내집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등록금 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등록금,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는데 각각 면제 기간이 있습니다. 2년제 대학을 다니실 경우에는 4학기를 면제해주고 3년제 대학은 6학기, 4년제는 8학기, 5년제는 10학기, 6년제 대학을 다니시면 12학기 모두 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년제는 84학점까지 면제하고 3년제는 126학점, 4년제는 168학점까지 면제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주의사항인가 하면 국가유공자 본인은 등록금 면제에 있어서 기간이나 성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만약에 국가유공자 본인이 대학교를 또 추가로 다녀서 졸업을 했는데 다시 복학을 한다. 그렇게 해서 또 공부를 할 경우에도 그 기간이나 나이를 먹고 대학을 복학을 해서 다니게 되면 뭐 젊었을 때 같이 그렇게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성적에 상관없이 등록금을 계속 지원을 해 드리는데 만약에 국가유공자 자녀 같은 경우에는 직전 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면제가 되며 70점 이하로 만약에 성적을 받게 되면 그 다음 학기 등록금 면제가 되질 않습니다.
정말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유공자 자녀가 어느 정도 그래도 성적이 나와야지 국가보훈부에서 계속 등록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그래서 성적이 70점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등록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학기는. 그런데 첫 번째 이제 등록할 때 1학년 1학기 등록을 할 때는 상관없이 첫 학기는 지원을 해주고 입학금은 1회만 지원을 해주는데 70점 이하일 경우에는 그 다음 학기를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기 때문에 이 내용 잘 알고 만약에 자녀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70점 이하일 경우에는 그 다음 학기 등록금 면제가 되지 않으니 최소한 70점 이상은 성적을 받으라고. 자, 그리고 학습 보조비가 지급되는데 학습 보조비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지원되며 연간 23만 6천 원을 2회에 나누어서 지급을 해 줍니다. 자, 여기서 제 상황을 얘기를 드리면 물론 저 같은 경우도 학교를 다닐 때 제 대학 전공은 기계공학이었고 나중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서 다시 인터넷으로 사이버 대학으로 해서 소방방재학과를 다시 추가로 편입을 해서 또 졸업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그리고 이번에 1월 달에 다시 또 배우고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또 3학년으로 다시 편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 전에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이렇듯 본인이 직접 더 배우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나이 상관하지 마시고 본인이 사시는 지역에 대학교가 있다 그러면 직접 다니는 대학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대학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이버 대학교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마치셔도 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국가보훈부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또 배울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록되고 2005년도인가 그때 소방방재학부에 들어서 그걸 또 마쳐서 제게는 전공이 지금은 2개가 있습니다. 기계공학 하나, 소방방재학부 학사 또 하나.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내용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또 3학년으로 편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제 영상 보시면서 배우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이런 내용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을 받고 있어요 했었을 때 관할보훈지청에 재학증명서와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게 되면 또 학습보조비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학금은 없나요 하는 내용으로 해서 대학원과 특수학교 장학금이 있으며 신청자 중 선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제일 아래로 쭉 내려보시게 되면 신청 자격도 있고 제출 서류 있고 지급 금액이 있는데 대학원 장학금은 최고 115만 원, 특수 장학은 3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대학원을 입학을 한다고 해서 대학원 장학금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신청 자격을 보셔도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급을 해드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해드리는데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예산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해 줄 수도 있고 지급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번에 또 3학년으로 한 번 더 편입을 하는가 하면 대학원을 가고 싶어도 대학원 장학금이 확실하게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대학원을 들어가서 다시 제가 원하는 걸 더 배우고 싶었는데
그게 확답을 해주질 않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지급을 해주고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못 해드립니다 하길래 그러면 확실하게 그냥 3학년으로 다시 편입을 해서 지금 추가로 제가 또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대학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보훈지청에 확인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지급이 된다 그러면 대학원을 신청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 꼭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육 지원 알아보았고 다음은 취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취업하고 싶어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의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2012년 7월 1일 그러니까 신규 등록한 7급 전공상 군경의 자녀는 취업 지원 비대상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자의 자녀는 6급 상위자 이상인 경우 1인에 한하여 지원되고 취업 알선도 1인 3회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가점 지원은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자, 채용 시 가점 10% 또는 5%를 드리는데 기업체나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사 등의 채용 시험 때 원서 접수 시 첨부를 하라고 합니다. 어떤 거를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같이 첨부를 하게 되면 국가유공자는 10% 가점을 드리고 가족은 5% 가점을 드립니다. 이 국가유공자 10% 가점 때문에 요즘은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해년마다 국가유공자 10% 가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한다고 해서 뭐 불합리하다 어쩌다 막 그런 식으로 방송에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에게 10% 가산점 주는 거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가족 같은 경우 5% 주는 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할 경우 보훈지청을 방문을 해서 우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을 발급받아서 해당 훈련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직업훈련기관이란 폴리텍 대학, 전국에 다 있죠. 전문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폴리텍 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장애인 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등 이런 곳에서 직업훈련을 받으시게 되면 월 4만 원의 장려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취업이 어려우시다면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취업 희망 업체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을 방문을 하여 취업 희망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보훈지청에서 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알선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도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에서 수강하고 싶어요 했을 때 또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학습 진도율 70%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는 보훈지청에 취업 수강료를 청구를 하게 되면 수강료의 70%를 입금을 해드리는데 1인당 지원 한도액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본인은 총 300만 원, 1년에 100만 원씩 그리고 유가족인 경우에는 총 150만 원을 지급을 해드는데 연간 50만 원씩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잘 알고 본인이 배우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또 배우셔도 됩니다. 이거는 대학 입학하는 거와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취업 지원도 알아보았고 의료 지원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의료 지원은 몸이 아픈데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했을 때 먼저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지정된 병원,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보훈병원은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세요. 단 치아 보철이나 성형 등은 제외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비로 진료되고 보훈지청에 등록된 가족은 60% 감면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내용이 국가유공자 가족은 오직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으실 수 있고 그 진료비의 60%를 감면을 해드립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만들고 있는 2024년 1월까지는 가족은 위탁병원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보훈병원만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이런 부분들이 매우 아쉬운 내용이 있습니다. 왜? 보훈병원 한번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또 많은 시간 기다려야 되고 예약도 오래 걸리고 너무나 불편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위탁병원을 아직까지는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국가보훈부 법이 지금은 그렇습니다. 가족은 보훈병원만 이용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지만 국가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도 이용할 수 있고 위탁병원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유공자 본인이라도 알아서 위탁병원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국가유공자의 경우 감면 대상 가족은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에 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등록된 7급 상위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 의증에서 경도 장애를 받으시는 분들, 이 두 종류 분들은 상위처 외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 10%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본인 상위처가 어떤 곳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 상위처는 국비 진료가 가능한데 상위처가 아닌 곳에 질병이 생겼다든지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 치료한 다음에 전체 진료비의 10%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 내 몸 상위처가 척추로 되어 있는데 척추는 어떤 치료를 하던 간에 다 국비 진료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전체적인 금액의 1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상위처 외 질환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7급과 경도장애 받으시는 분들은 이 내용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6급 1항, 6급 2항, 6급 3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상위처와 상관이 있든 상위처와 상관이 없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국비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점은 보훈병원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탁병원에서는 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위탁병원에서는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 또 비급여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위탁병원에서 치료를 한다 하실 때는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 진료가 되는 항목이 있고 안 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분을 해서 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위탁병원에서 팔꿈치 수술을 했을 경우 퇴원을 할 때 추가로 지급되는 돈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정도 저는 위탁병원은 사용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병원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제가 수술을 하고 또 투약을 하고 치료를 했기 때문에 막상 퇴원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금액이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훈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나 위탁병원에서 수술을 하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위탁병원을 가셔가지고 보훈병원에서
수술하고 진료하는 것 같이 그냥 좋은 걸로만 계속 요구를 하시는데 그 좋은 것은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보험 처리되는 부분이 어떤 건가, 건강보험 급여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해서 건강보험에서 급여되는 그런 내용으로 하시게 되면 아무리 병원에서 오래 있어도 뭐 한 달까지밖에 안 됩니다. 위탁병원은 보험병원에서 그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병원에서는 한 달, 두 달 있을 수도 있지만 위탁병원은 30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 동안 입원을 해 있고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해도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금액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 잘 알고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내용은 6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7급은 본인 상위처 외 질환은 10%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6급 1항, 6급 2항, 6급 3항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국비 진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보훈병원과 관련된 내용. 중앙보훈병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보훈요양병원, 인천보훈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없나요? 전공상 군경은 지정병원에서 국비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위탁병원 이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원 범위를 보시게 되면 건강보험 급여 부분과 비급여 일부 항목은 초음파 검사나 MRI 건의 소화제인데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도 이 초음파 검사나 MRI 건의 소화제는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T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CT 검사나 MRI 검사를 할 때 조영제를 넣고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그 조영제가 들어가지만 다 급여 부분으로 해서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검사들 잘 하셔가지고 질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건강보험 가입자만 이런 경우에는 60% 감면인데 지금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첫 번째 전몰, 순직, 전공상 군경, 유족에 관련된 내용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7급과 6급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이 내용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응급 상황 발생으로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공상 군경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까지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반 병원 응급실을 이용을 했다면 반드시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 또는 전화로 입원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퇴원 후에는 관련 서류를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제출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응급실 기록지, 진단서 등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응급 상황 발생이라는 내용이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응급 상황 발생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막상 이런 내용을 보훈지청에 청구를 했을 때는 보훈지청에서 받았을 때는 이거는 응급 상황이 아니다 하고 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급 상황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생명이 위독하거나 그런 경우 예를 들어 뭐 급성 심장 마비가 왔다든지 뇌출혈이 왔다든지 지금 당장 급하게 수술을 하지 않거나 뭐 시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런 내용일 경우에는 응급 상황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리가 부러졌다. 허리가 골절됐다. 뭐 팔이 부러졌다. 고관절이 부러졌다. 그런 경우는 누가 봐도 응급 상황은 맞지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보훈지청에 확인을 해서 어떤 경우에 이게 진료비 반환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모두 다 반환을 해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 반환받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응급 상황 말고도 위탁병원이나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위탁병원이나 보훈병원에서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더 위 다른 상급 병원으로도 추천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조건 본인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보훈병원 병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진료비를 감면해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곤란으로 병원 진료비가 없을 경우 일종 의료급여증을 지원하여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아마 7급이나 6급 사망 같은 경우 본인이 생활이 매우 곤란하다 하면 국가보훈지청에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전투 또는 공무 중 상해처로 인해 거동이 불편할 경우에 보철구 지급 신청을 하시게 되면 본인 상해처에 맞는 보철구를 지급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의료 지원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차량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지원은 영업용 차량이 아닌 보철용 차량 한 대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각각의 지원을 다른 차량에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자,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지원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을 하게 되면 지방세, 취득세나 자동차세, 개별 소비세, 환경개선 부담금 이거는 경유차량일 때 가능합니다. 도시철도 채권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이 면제됩니다. 면제 요건은 국가유공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사위, 형제, 자매 포함했을 때 공동 명의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거나 7에서 10인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 자동차 중 한 대입니다. 여기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세나 취득세는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 만약에 팔게 되거나 공동 명의자와 별거할 경우에는 면제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개별 소비세는 차량 등록 5년 이내에 만약에 팔거나 별거 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해당 금액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과 지역개발 사업 지방채는 배기량에 상관이 없이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통합복지카드가 있습니다. 이 통합복지카드를 가지고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이 되고 지금 6급과 7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감면 차량은 배기량 2000cc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 LPG 차량 같은 경우는 가스 충전 요금이 할인됩니다. 월 300리터까지 리터당 220원이 할인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또 상황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장이나 직장, 학교를 자택에서 다니는데 왕복 80km 이상인 경우 하루에 왕복 80km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300리터를 할인을 해드리는데 50리터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LPG 쓰시는 분들 이런 내용 잘 알고 50리터 더 추가로 할인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LPG 차량 사용 중 유공자가 사망을 하시게 되면 복지카드 사용은 즉시 정지됩니다. 지하철, 시내버스, 무임교통카드 기능이 복지카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료 감면도 되나요? 했었을 때
일반 자동차 표지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로 구분되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 발급 대상은 일반 표지 발급 대상이면서 상위 6급 1항 및 6급 2항 중에서 상위 호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훈지청 복지과나 보상과로 문의하시면 어떤 분들일 경우에 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 발급을 해주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 주차장 주차료 할인이 50에서 100% 감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그리고 자동차 검사할 경우에 수수료가 80% 할인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통합복지카드 발급 받으려면 신분증, 사진 준비하셔가지고 보훈지청에 신청하시면 약 3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기능은 시중 모든 은행 계좌가 가능하지만 직불카드 기능은 신한은행과 우체국 계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LPG 세액 보조금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교통 지원에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지원이 있고 또 교통 지원이 있는데, 이 교통 지원은 1급과 5급에 관련된 내용과 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기차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KTX나 SRT 전 차종 이용 가능하고 특실은 제외됩니다. 자, 어떤 혜택이 있는가 하면 연간 6번은 무임으로 기차표를 발부받을 수 있고, 6회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50%로 무제한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머리를 잘 쓰시게 되면 1년에 6번 무료고 나머지는 50%로 무제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운 곳은 50% 할인을 사용을 해서 이용을 하시고, 거리가 조금 더 멀거나 금액이 큰 금액 같은 경우는 무임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황에 맞게끔 기차표를 끊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1년에 내가 기차를 6번 이내로밖에 타고 다닐 일이 없다, 그러면 그냥 계속 다 무임으로 타시면 되지만, 내가 만약에 기차를 1년에 한 10번 정도 탄다, 그러면 머리를 잘 써서 가까운 거리는 50% 할인을 받으시고 먼 거리는 무임을 적용받으시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하철 같은 경우는 무임입니다. 공항철도, 직통열차는 제외되지만 무임입니다. 시내버스, 광역, 좌석, 마을버스를 제외한 일반 시내버스는 무임입니다. 시외버스, 농어촌 30% 할인을 해줍니다. 고속버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제외하고 30% 할인을 해드립니다. 내항여객선 50% 할인인데, 육지 거주자는 연 6회, 도서 거주자는 연 12회 승선 이용권을 발부를 받아갖고 다니셔야 되는데, 보훈지청에서 발급을 받으시거나 우편이나 전화로 신청해서 또 발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국제여객선은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간 가는 선박 회사에서 객실 요금 20% 할인이 있습니다. 국내선 항공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항공사는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국제선 항공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10% 할인을 하는데 항공사에 별도로 문의를 하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교통 지원도 알아보았고, 다음은 대부 지원에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사업,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해요 했을 때, 아파트 특별 공급, 분양과 임대를 받고 싶습니다 했었을 때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또 분양을 받으셨던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도 이 내용을 적용을 받지를 못해 봤는데, 내년에는
이제 신청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초에 지방보훈청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한 다음에는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도 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무주택 기간이 있었냐, 희생 및 공헌도 몇 급이냐, 또 전년도의 탈락 여부에 따라서 당해 연도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국가유공자용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면 우선순위대로 순서대로 추천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국민은행이나 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에서 대출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또 영상으로도 만들어 드렸고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대부 종류 및 조건에 따라서 아파트 분양이냐, 주택 구입 신축이냐, 주택 임차냐, 주택 개량, 농토 구입, 사업, 창업, 생활 안정 이런 내용에 따라서 대부가 금액이 정해집니다. 얼마까지 한도액이 있고 그 다음에 연 이율은 3%에서 4%, 상환 기간은 20년, 7년, 3년 또 이런 식으로 있고 담보를 걸어야 될 때 어떤 담보를 거느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은행이나 농협은행 나라사랑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에다가 문의를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각각 보훈지청에서 예산이 있으면 직접 보훈지청에서 대부를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꼭 국민은행이나 농협은행이 아니고 보훈지청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관리 대상자일 경우에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도 알고 본인이 만약에 신용관리 대상자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보훈지청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 감면이 된다던데 했을 때 대부 받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지점에서 대부를 받고 관할보훈지청에서 조세 감면 증명서를 아니면 또 대부재산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제출하게 되면 취득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더 상세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죠. 이런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복지지원에는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모두 다 직접 신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보훈요양원에 입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 보훈요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연락이 오고 만약 보훈요양원에 입소를 하시게 되면 요양급여비 중 급여 부분의 일부가 감면되는데 본인 부담액의 약 80%가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런 내용 잘 알고 활용을 하실 분들은 보훈지청에 확인을 해서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도 있고 가정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하면 이거는 요양 서비스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훈부에서 이렇게 시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알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보훈원에 입소하고 싶어요 할 경우에 보훈원 입소 신청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보훈원에서 입소 대상 여부를 결정을 해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복지타운에 입소하고 싶을 때 또한 같습니다. 복지타운 입주 희망서를 제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복지타운에서 입소 대상 여부를 확인을 해서 결정해서 알려드린다고 하니 이런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망시 예우가 있습니다. 사망시 예우와 관련돼서는 사전 안정 신청하는 내용이 있었었는데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미리미리 사전 안장 신청을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먼저 사망과 관련돼서는 사망을 하실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보훈지청에 연락을 주시면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장례식장으로 가져다 드리고 화장장 감면을 위한 국가유공자 확인원 증명도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 근조기는 각 지역 보훈병원에도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는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유공자,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거나 연고자가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 서비스를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장례 기간 중 유족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안장 대상으로 통보를 받게 되면 국립묘지현충원과 협의를 하여 정하시거나 미리 사전 안장 신청을 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안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안장을 하실 국립묘지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진묘지 안장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전 안장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우자를 합장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합장은 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 먼저 사망 시에는 사설, 납골당 등에 모셨다가 유공자 안장 시 합장 신청하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설 묘지에 안장했는데 묘비를 세우고 싶어요 했을 경우에 관할 보훈지청에 묘비 제작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사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했을 때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신상 변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 나와 있죠. 이렇게 하고 전공상 공경 유족 사망 시에는 사망 일시금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위 등급 1급에 해당하시는 분 170만 4천 원, 상위 2급부터 7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 유족이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은 144만 4천 원, 유족이 보상금 지급 대상인 사람은 112만 7천 원. 자, 그리고 꼭 관할 보훈지청에 알려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훈지청에 알려달라고 합니다. 사망이나 국적상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일 때 국가유공자의 결혼, 재혼, 이혼, 자녀 출생, 입양 등으로 친족 관계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때 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후 주소 변경이나 영주권 취득, 국가유공자 수권유족이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이럴 때는 꼭 관할 보훈지청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 특별 지원이 또 뭐가 있나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만 특별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지원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지원들을 이용을 못 하시게 되면 조금 억울한 면이 있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몇 급인가 어떤 대상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혜택들을 주는데 그런 혜택들을 또 잘 활용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기타 지원으로 해서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입게 되면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나 보상과에 재해 발생 신고를 해 주시게 되면 지급 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재해 위로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고 보훈 휴양원 및 협약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훈휴양원, 스노호텔 앤 리조트, 일성리조트,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한화리조트, 주문진 리조트, 리솜리조트,
통영 스탠포드 호텔 앤 리조트 이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택시 면허 신청용 증명서를 발급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 택시 면허 신청은 지자체 공고문 요건에 따라서 어떤 조건일 경우에 이게 또 발급되는지 각각 지자체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 본인이 살고 계시는 지자체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데 100% 감면 시설과 50% 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녀나 형제 중 1인에게 병역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대상은 국가유공자가 6급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인인 경우에 그 자녀나 형제 중 1인입니다. 그런데 7급이나 공상경찰은 병역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역 혜택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병사용 증명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보충력으로 편입되어 6개월간 봉사 분야 사회복무요원 근무로 군 복무를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개월 복무가 아니라 6개월만 복무하고 전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급과 7급도 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00년도에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고 나서부터 바로 민방위대하고 예비군 다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과 7급도 똑같은 면제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6급과 7급. 연말 정산 장애인 공제로 해서 연말 소득 정산 시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드리고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세 비과세가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에 관련된 내용도 또 있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해당되시는 내용은 이런 내용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명 발급 수수료 등 면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TV 수신료 및 통신 요금 등의 감면, 국가유공자 TV 수신료 면제 월 2,500원, 전화 요금 감면은 시내 시외 통화료 50% 할인인데 시외는 3만 원 범위 내에서 할인을 해 드립니다. 이동 전화 요금 감면이 있습니다. 가입비는 면제되고 기본료와 사용료의 35%를 할인해 드립니다. 인터넷 통신 요금은 30%를 할인을 해 드립니다. 인천공항 패스트트랙 서비스, 국가유공 상의자 본인, 그리고 동반 3인까지 포함이 돼서 빨리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지 못한 게 꼭 해외에 나가려고 나갈 때마다 너무 한가하다 보니 일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이용을 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이 패스트트랙 서비스는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뭐 언제가 되든 간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밀렸을 때는 아마 빨리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공상 군경 6급과 7급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보험급여금, 교육지원, 취업, 의료, 차량, 교통, 대부, 복지, 사망시 예우, 기타 지원까지 제가 이 앞전 영상 5급과 1급과 5급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뭐 많은 차이가 나는 건 없습니다. 단지 이제 몇몇 가지는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 같은 경우 면제인데 6급, 7급은 50% 감면이 있다든지 그리고 교통지원에서 또 어느 정도 혜택이 있고 제가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유공자 본인 6급이나 7급이 물론 7급은 유가족 보상금이 없지만 6급 같은 경우 본인이 사망을 했을 때 유가족 보상금이 5급일 경우와 6급일 경우가 가장 큰 차이가 납니다. 약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내용 빼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저 또한 지금 6급 1항이지만 5급을 목표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5급을 목표로 계속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국가보훈부에서 주는 혜택 중 전공상군경 6급과 7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고엽제 후유 의증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